왜 어떤 60대 남성은 약을 끊어도 아침마다 단단히 서는데 왜 또 어떤 60대는 비싼 약을 먹어도 점점 힘이 빠질까요? 그 차이는 거창한 수술이나 비밀약이 아니라 아주 단순한 하루 루틴에 숨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수술실에서 수많은 남성의 혈관을 직접 봐온 의사로서 그리고 수년 동안 발기부전 약을 끊고도 스스로 힘을 되찾은 60대 남성들을 지켜본 사람으로서 약 없이도 발기력을 다시 끌어올린 루틴의 핵심만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런 느낌. 혹시 익숙하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새벽에 자연스럽게 깨어날 정도로 단단했던 아침 발기가 어느 순간부터 있긴 있는데 애매하게 느껴지고 어느 날은 아예 없고 파트너와의 관계에서는 혹시 또 중간에 꺼지면 어쩌지? 하는 불안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상태. 그러다 주변에서 약을 추천하고 병원에서 처방을 받아 먹어보니 처음엔 와, 이거다 싶다가 몇 달, 일에 몇 년 지나면 약을 안 먹으면 아예 자신이 없어지는 상태.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뭐, 나이 들어서 그렇지. 60 넘었는데 당연한 거 아닌가요? 하지만 이게 진짜 이유일까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건 단순히 나이 탓이 아니라 수십 년 동안 쌓여온 생활 습관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 이미 5년, 10년씩 약에 의존해 오신 분들 중에서도 생활 루틴을 바꾸면서 약을 줄이고 어떤 분은 특정 상황에서는 끊어도 스스로 발기력을 유지하는 분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이야기는 약을 당장 끊으라는 무책임한 말이 아닙니다. 약에 끌려다니는 몸에서 내가 주도권을 가진 몸으로 천천히 방향을 돌리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 주십시오. 정말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60대 이후 남자들의 몸 안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일의 대부분의 남성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갑자기 어느 날부터 안 서기 시작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보면 그건 갑자기가 아닙니다. 수면 부족, 만성 스트레스, 하루 종일 앉아있는 생활, 과음, 야식, 이런 것들이 10년, 20년에 걸쳐서 조금씩 아주 조금씩 혈관과 호르몬과 신경을 갉아먹어온 결과가 어느 날 눈에 띄는 발기력 붕괴로 나타나는 겁니다. 혈관은 24시간 돌아가는 배관 시스템이고 발기는 그 중에서도 가장 끝에 있는 가장 예민한 말단 배관입니다. 몸 전체 배관의 압력이 떨어지고 벽이 딱딱해지고 안쪽이 좁아지면 가장 먼저 문제가 생기는 데가 어디일까요? 바로 음경입니다. 그래서 발기력은 남성 전신 혈관 상태를 보여주는 거울이라고 많은 혈관 전문 의사들이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호르몬이 겹칩니다. 밤에 늦게 자고 새벽까지 스마트폰을 보고 술을 마시고 자면 깊은 수면 단계가 무너집니다. 테스토스테론, 즉 남성 호르몬은 깊은 수면 중에 가장 많이 분비되는데 이게 수십 년간 조금씩 줄어들면 몸은 점점 차분한 모드로 근육은 줄고 지방은 늘고 성적 욕구와 발기 반응도 둔해집니다. 신경은 어떨까요? 스트레스와 우울감, 불안은 뇌에서 성적인 자극을 받아들이는 회로 자체를 억누릅니다. 혹시 또 실패하면 어쩌지? 라는 생각이 뇌에 자리 잡으면 실제로 신호가 척수로 내려가는 길이 약해집니다. 많은 남성들이 머리로는 하고 싶은데 몸이 반응을 안 한다고 표현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60대 이후의 발기력 붕괴는 혈관이라는 배관 시스템, 호르몬이라는 연료 시스템, 신경이라는 전기 배선이 조용히 동시에 약해져 온 결과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기죠. 그럼 왜 같은 60대인데 어떤 사람은 약 없이도 아침에 잘 서느냐? 제가 진료실에서 본 차이는 의외로 단순했습니다. 오래 걷고 규칙적으로 자고 저과음을 피하고 밤늦은 폭식을 하지 않는 분들,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술 대신 운동이나 취미를 쓰는 분들, 이분들의 혈관과 호르몬, 신경 회로는 같은 60대라도 10년 젊은 상태에 가깝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래, 말은 알겠는데
이미 나는 약을 몇 년째 먹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가능할까? 가능합니다. 단, 기적이 아니라 원리로 접근해야 합니다. 정보는 힘입니다. 정보는 곧 힘이다. 라는 말처럼 몸 안에서 실제로 벌어지는 일을 이해하면 같은 나이라도 완전히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몸 안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발기는 단순히 피가 몰리는 현상이 아닙니다. 뇌, 신경, 혈관, 평활근, 호르몬, 이 5가지가 동시에 맞물려 돌아가는 아주 정교한 시스템입니다. 먼저 자극이 들어오면 뇌가 괜찮다, 안전하다, 흥분해도 좋다 라고 판단해야 합니다. 이 신호가 척수를 통해 골반으로 내려오면서 음경 동맥을 둘러싼 평활근에 힘을 빼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산화질소입니다. 산화질소는 혈관 안쪽 내피세포에서 만들어지는 일종의 스위치 신호입니다. 이 신호가 나와야만 평활근이 풀리고 동맥이 확 열리면서 피가 해면체라는 스펀지 조직 안으로 쏟아져 들어갑니다. 그리고 동시에 밖으로 빠져나가는 정맥 쪽은 눌려서 잠시 막힙니다. 그러면 피가 들어오기만 하고 나가지는 못하는, 즉 단단한 상태가 유지되는 겁니다. 그런데 60대 이후에는 이 산화질소 스위치가 점점 잘 안 눌립니다. 왜 그럴까요? 고혈당, 고지방, 식사, 흡연, 복부 비만 이런 것들이 혈관 안쪽을 사포로 긁는 것처럼 계속 상처를 냅니다. 그 상처를 메우는 과정에서 혈관벽은 두꺼워지고 딱딱해지고 안쪽 지름은 좁아집니다. 이때 가장 먼저 손상되는 세포가 바로 산화질소를 만들어내는 내피세포입니다. 내피세포가 지친 엔진처럼 헉헉거리기 시작하면 산화질소 생산량이 떨어집니다. 스위치를 눌러도 예전처럼 확 열리지가 않는 겁니다. 여기에 만성염증과 활성산소가 더해집니다. 혈당이 자주 치솟고 기름진 음식과 술이 반복되면 몸 안에서는 보이지 않는 잿빛 불꽃 같은 염증이 계속 타고 있습니다. 이 염증과 활성산소는 음경 해면체 세포 안에 미토콘드리아, 즉 에너지 공장을 지치게 만듭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에너지는 없고 근육은 굳어버린 상태가 됩니다. 해면체 평활근은 부드럽게 수축, 이완해야 하는데 점점 탄성을 잃고 딱딱해집니다. 그러면 약을 먹어서 일시적으로 피를 억지로 밀어 넣을 수는 있어도 근본적으로는 탄성 없는 스펀지에 물을 붓는 것과 비슷해집니다. 한 번은 되는데 오래 못 가고 자꾸 꺼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연구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어디 발기부전 약은 스위치를 잠깐 더 세게 눌러주는 도구일 뿐 스위치 자체가 망가져 있으면 한계가 있다. 여기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해집니다. 망가진 스위치를 다시 정비하고 내부 배선을 다시 살려야 합니다. 즉, 산화질소가 잘 나오게 하고 내피세포와 미토콘드리아를 쉬게 해주고 다시 힘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60대 남성들이 좋은 줄 알고 하는 식습관이 오히려 이 시스템을 더 망가뜨립니다. 밥은 많이 먹어야 힘이 난다. 고기 많이 먹어야 남자다. 익숙한 말이죠. 하지만 현실에서는 어떻게 작동할까요? 흰쌀밥, 흰빵, 떡, 과자,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료와 디저트는 혈당을 롤러코스터처럼 올렸다는 내립니다. 혈당이 급하게 오르면 인슐린이 확 분비되고 이게 반복되면 인슐린에 대한 저항성이 생깁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남성 호르몬은 줄고 복부 지방은 늘어나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이 복부 지방은 단순한 살이 아닙니다. 호르몬을 바꾸는 공장입니다. 이 지방에서 분비되는 물질들은 테스토스테론을 줄이고 여성형 호르몬을 상대적으로 늘리는 방향으로 몸을 밀어붙입니다. 그러면 근육은 줄고 선격은 떨어지고 발기 반응도 둔해집니다. 여기에 밤늦게 먹는 안주 위주의 식사, 튀김과 가공육, 소금과 기름이 많은 음식이 더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몸은 자야 할 시간에도 소화와 해독을 하느라 바쁩니다. 혈관과 간이 쉴 틈이 없습니다. 깊은 수면 단계가 줄어들고
야간에 반복되는 자연 발기 패턴도 줄어듭니다. 아침 발기가 사라지는 이유가 여기서 이어집니다. 단백질도 마찬가지입니다. 단백질 많이 먹으면 남자답다 라고 생각하지만 늦은 밤 과도한 고기와 술은 발기력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혈관과 간, 전립선에 부담을 줍니다. 더 무서운 건 일부 분들이 건강에 좋다고 믿고 드시는 특정 보충제 조합입니다. 이리 카페인과 각성 성분이 섞인 제품, 혈압을 잠깐 올려주는 성분이 들어간 제품, 당분이 많은 에너지 드링크류를 함께 드시면 순간적으로는 기운이 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혈압과 혈당을 요동치게 만들어 내피세포와 산화질소 시스템을 더 지치게 합니다. 여기서 잠깐 스스로에게 물어보셔야 합니다. 나는 정말 건강식이라고 믿고 먹는 것들이 내 발기력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을까? 여기까지가 붕괴의 메커니즘이라면 이제부터는 되살리는 루틴으로 넘어가야겠죠.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단계는 실제로 60대 이후에 약을 서서히 줄이고 어떤 분은 특정 상황에서는 끊을 수 있었던 분들의 공통된 패턴을 정리한 것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약을 건드리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독소 빼기와 생활 습관 정리입니다. 발기력의 가장 큰 도둑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당분이 많은 음료와 간식, 밤 9시 이후의 야식과 안주, 과음, 잦은 흡연. 이 네 가지를 최소한 2주에서 4주 동안만이라도 강하게 줄여보자는 겁니다. 왜 2주에서 4주일까요? 연구들을 보면 단 이 주만당분과 나트륨, 과음을 줄여도 혈압과 혈당, 염증 수치가 눈에 띄게 내려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피세포가 숨을 돌릴 시간을 주는 겁니다. 이 기간을 저는 환자분들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몸에서 염증과 과도한 당나트륨을 빼내는 정리기간이라고 생각합시다. 이 기간 동안 꼭 함께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수면과 스마트폰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것. 자기 최소 1시간 전에는 스마트폰과 TV를 끄고 조명을 조금 어둡게 하는 것. 이 단순한 변화가 테스토스테론과 야간 발기 패턴을 회복시키는 데 핵심입니다. 깊은 수면이 늘어나면 뇌와 신경이 안전하다고 느끼고 밤 동안 여러 번 자연 발기가 일어납니다. 이 자연 발기들은 해면체와 혈관, 신경을 밤마다 점검하고 훈련시키는 시간입니다. 이게 줄어들면 발기 시스템은 더 빨리 퇴화합니다. 그러니까 약을 줄이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은 밤마다 발기 시스템이 스스로 훈련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안전수칙을 말씀드려야 합니다. 혈압약, 당뇨약, 지질약, 심장약. 이런 약들은 절대 임의로 끊으시면 안 됩니다. 발기부전 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하면서 사용 패턴을 조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매번 관계 전에 자동으로 먹던 패턴을 생활 루틴이 어느 정도 정리된 뒤에는 정말 필요할 때만으로 바꾸는 식입니다. 이 첫 단계, 2주에서 4주까지 이렇게 그려보시면 됩니다. 저녁 식사는 가능하면 7시 이전에, 밤 9시 이후에는 물만, 간식 안주 술은 과감히 중단. 하루물 섭취는 조금씩 나눠서 맑은 소변색을 유지하는 정도로. 매일 최소 20분에서 30분 정도의 가벼운 걷기. 자기 1시간 전 스마트폰 태야 TV 오프, 일이 같은 시간에 취침. 이게 기초공사입니다. 이걸 하지 않고 바로 보충제, 운동, 약 줄이기만 시도하면 효과가 반쪽입니다. 이제 두 번째 단계, 혈관 호르몬 체리 신경을 다시 깨우는 60 대용 회복 루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해독과 정리가 어느 정도 되었다면 이제는 몸에 필요한 재료를 채우고 특정 자극을 줘서 발기 시스템을 다시 훈련시켜야 합니다. 아침 루틴부터 바꿔보겠습니다. 기상 후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십니다. 그 다음 아주 간단한 스트레칭과 함께 하체 혈류를 올려주는 동작을 넣습니다. 예를 들어 의자를 잡고 하는 가벼운 스쿼트, 누워서 엉덩이를 들어 올리는 브릿지 운동, 그리고 골반저 근육을 조이는 케겔 운동입니다.
케겔 운동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소변을 참으려고 할 때 조이는 근육, 방귀가 새어나가지 않게 살짝 조이는 그 근육을 숨을 멈추지 않고 3초간 조였다가 3초간 풀어주는 것. 이걸 하루에 총 30에서 50회 정도 나누어서 합니다. 골반저 근육은 해면체 주변을 받쳐주는 하체의 토대입니다. 이 토대가 약해지면 발기가 쉽게 꺼지고 사정 후 회복도 느려집니다. 오래 앉아있는 생활은 이 근육을 점점 약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케겔 운동은 약이 아닌 내 몸의 구조를 직접 강화하는 루틴입니다. 식단에서는 산화질소를 돕는 재료들을 조금씩 더해봅니다. 알피 채소, 비트, 루콜라, 시금치 같은 채소들에는 질산염이 풍부해서 몸 안에서 산화질소로 전환됩니다. 아르기닌과 시트룰린이 풍부한 식품들, 예를 들면 일부 견과류, 콩류, 수박, 해산물 등도 도움이 됩니다. 여기에 올리브유, 견과류, 등푸른 생선 같은 좋은 지방을 통해 혈관벽을 부드럽게 관리하는 전략을 더합니다. 보충제는 어떻게 할까요? 연구들에서 혈관 기능과 남성 호르몬에 긍정적인 영향을 보인 영양소들이 있습니다. 비타민 D, 오메가3, 마그네슘 등이 대표적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보충제는 마법이 아니다 라는 점입니다. 이미 정리된 생활 위에 살짝 올리는 보조 도구일 뿐입니다. 생활이 그대로인데 보충제만 바꾸면 효과는 아주 제한적입니다. 그리고 이 단계에서 꼭 넣어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자기 모니터링입니다. 일주일에 몇 번은 의도적으로 성적 자극을 받아보고 아침 발기나 자발적 발기의 변화를 관찰해 보는 겁니다. 오늘은 아침에 어느 정도였는지, 예전보다 단단함이 달라졌는지, 지속 시간은 어떤지 이걸 기록해 보면 약에만 의존하던 시선이 내 몸의 반응 회복으로 조금씩 옮겨갑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문장은 이것입니다. 변화는 하룻밤 사이에 일어나지 않는다. 절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의 작은 변화는 승리다. 오늘 야식을 참은 것, 오늘 20분을 걸은 것, 오늘 10분 일찍 잠자리에 든 것, 이 모든 것이 3개월, 예를 6개월 뒤에 발기력을 바꾸는 벽돌입니다. 그렇다면 이 루틴을 실제로 적용했을 때 현실적으로 어떤 시간표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제가 본 많은 사례들을 정리해 보면 첫 2주 동안은 수면과 피로감, 소변 패턴부터 조금씩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밤에 자주 깨던 분들이 예전보다 덜 깨요. 아침에 머리가 덜 무겁네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아침 발기는 아직 큰 변화가 없을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토대가 정리되는 시간입니다. 4주에서 6주가 지나면 아침 발기의 빈도와 강도가 서서히 변하는 분들이 나타납니다. 예전에는 일주일에 한 번 느낄까 말까였는데 이제는 3번에서 4번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완전히 단단하진 않아도 뭔가 반응이 달라요. 이런 말들을 하십니다. 3개월 전후에는 약 복용 간격을 늘리거나 용량을 줄여도 자신감이 유지되는 단계에 도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매번 관계 전에 약을 먹어야 했다면 이제는 정말 중요한 날에만 사용하는 식으로 패턴이 바뀝니다. 어떤 분은 이 시점에서 이미 약 없이도 충분한 발기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6개월 이상 꾸준히 이어간 분들 중 일부는 혈관 상태와 기저질환에 따라 다르지만 특정 상황에서는 약 없이도 충분히 만족스러운 발기를 유지할 수 있다고 보고합니다. 완벽하게 20대처럼 돌아가지는 않더라도 두려움 없이 관계를 즐길 수 있는 수준으로 회복되는 겁니다. 여기서 꼭 짚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진짜 목표는 완전한 약 끊기가 아닙니다. 진짜 목표는 약에 끌려다니지 않고 내가 내 몸을 이해하고 조절하는 주도권을 되찾는 것입니다. 나이, 기존 질환, 혈관 상태에 따라 회복 속도는 분명히 다릅니다. 어떤 분은 2에서 3개월 만에 눈에 띄는 변화를 느끼고 어떤 분은 6개월, 1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같습니다. 매일의 작은 선택이 1년 뒤의 발기력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것. 오늘 밤 야식을 끊을지, 오늘 20분을 걸을지, 오늘 30분 일찍 잘지.
결국 선택은 본인이 합니다. 지금 이대로 그냥 흘러가게 둘 것인지 아니면 오늘부터라도 방향을 조금씩 틀 것인지 정보는 힘입니다. 지금 들으신 내용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실제 60대 이후 남성들이 약에 덜 의존하며 스스로 발기력을 되살린 루틴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된 원리들입니다. 이 이야기를 드리는 목적은 여러분을 겁주려는 게 아닙니다. 목표는 두려움이 아니라 주도권 회복입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말, 저는 절반만 동의합니다. 나이는 분명히 몸에 영향을 줍니다. 하지만 나이보다 더 강력한 건 매일의 선택입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실천해 보십시오. 밤 9시 이후 야식을 끊는 것부터 하루 20분 걷기부터 자기 1시간 전 스마트폰을 내려놓는 것부터 이 작은 선택들이 쌓여서 6개월 뒤, 1년 뒤 약이 없어도 나는 내 몸을 믿을 수 있다는 감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내용을 꼭 함께 들어야 할 분이 떠오른다면 지금 이 순간 그분께 이 이야기를 나눠주십시오. 혼자 고민하며 침묵 속에서 고통받는 남성들이 정말 많습니다. 수많은 남성들이 조용히 고통을 견디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고 이 정보가 누군가에게는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발기력은 단순한 성능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혈관, 대사, 수면, 마음 상태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오늘부터 그 거울을 조금씩 닦아 나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몸의 흐름을 이해하고 작은 변화를 쌓아가며 60대 이후에도 충분히 만족스러운 삶을 누리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건강하게, 오래, 그리고 당당하게 사시길 빕니다.